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따뜻한 동물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브라질과 미국,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거센 비가 내리치던 어느 날, 브라질의 현대자동차 매장 앞에 젖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매장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직원은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강아지 안으로 들여서 따뜻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직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강아지를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음식과 물을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감사하다는 듯이 꼬리를 살랑이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아지는 매일같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어김없이 그곳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얘 이름을 지어줄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시작이었죠. 직원들은 강아지에게 자동차의 모델명을 따서 투싼 프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직원들은 강아지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이젠 우리와 같이 사는 가족이나 다름없네요. 투싼은 매장에 올 때마다 손님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장에 오는 손님들 역시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에 금방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이들은 강아지와 즐겁게 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에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계약을 망설이던 손님이 강아지와 노는 동안 마음을 열고 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자 현대차 브라질 지부는 투싼의 특별한 능력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매장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어때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이 강아지에게 정식 직책을 주기로 한 거죠. 그리하여 투싼은 브라질 현대차 매장의 공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를 건넬 때 투싼은 꼬리를 흔들며 손님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투싼은 목에 작은 사원증을 달고 매장에 오는 손님들을 반기고 배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투싼의 주요 업무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간혹 회의 시간에도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끝날 때면 투싼의 귀여운 표정이 모두를 웃음 짓게 했습니다. 때로는 마케팅 사진을 찍으며 투싼은 그야말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놀아주는 투싼의 역할은 컸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할 틈 없이 그들을 달래주며 부모들이 차량을 구경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투싼 덕분에 매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활기차졌고 방문객 수까지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직원 중 한 명이 투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투싼, 내 덕분에 여기 매장이 더 따뜻해졌어. 정말 최고야. 투싼은 꼬리를 흔들며 직원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이제 투싼은 더 이상 떠돌이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투싼에게는 따뜻한 가족이자 집이 생겼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투싼의 표정은 항상 밝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아는 듯 말이죠. 매일매일 웃음을 잃지 않는 투싼의 모습을 보면 녀석의 행복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장 사람들, 그리고 투싼을 만나는 모든 이들은 하나같이 생각했습니다. 투싼, 정말 잘 왔어.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마음속에 들어온 동물이 꼭 자신의 반려동물일 필요는 없겠죠. 다음 이야기는 이웃 고양이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여성이 편지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는 혜진 씨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이웃집 고양이 미소였습니다. 미소는 혜진 씨에게 고양이 한 마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소는 혜진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특별한 아이였죠. 미소는 이웃집의 고양이였지만 매일같이 아침이면 주차장을 지나 혜진 씨의 창가로 찾아와 앉곤 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 작은 손님을 위해 창문을 열고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미소야, 오늘도 왔구나. 미소는 말없이 그녀를 올려다보며 한참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진 씨에게는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미소의 눈 속에 담긴 잔잔한 고요함에 혜진 씨는 늘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미소와 혜진 씨의 관계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만나면 눈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듯 했죠. 미소의 부드러운 몸짓 하나하나에 혜진 씨는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혜진 씨가 힘든 날이면 미소가 그저 곁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미소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미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미소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없이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그 작은 친구가 전해주던 따뜻함이 이제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 씨는 문 앞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미소의 주인이 남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미소가 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미소와 혜진 씨의 우정이 얼마나 특별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요즘 찾아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겠지만 미소는 최근 병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국 가족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제일 상상하고 싶지 않던 이유. 충격적인 소식에 혜진 씨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소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이 깊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혜진 씨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미소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웃님께서 미소에게 보여준 사랑 덕분에 미소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로웠습니다. 제가 없을 때도 당신이 있어 미소가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소는 당신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정말 기다렸고, 당신과 보낸 그 순간들이 미소에게는 특별한 행복이었습니다. 고양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과는 다를지 몰라도 미소는 분명 이웃님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미소는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그동안 미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봉투 안에는 미소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할 혜진 씨를 위해 미소의 주인인 미소를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을 모아 손수 만든 사진첩이었죠. 주차장을 건너와 창가에 앉아있던 미소, 그리고 혜진 씨를 바라보던 그 부드러운 눈빛. 혜진 씨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그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혜진 씨의 가슴을 더욱 울렸습니다. 좋은 친구는 쉽게 만나기 힘들죠. 미소는 이웃님 같은 친구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소도 이웃님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소는 이제 없지만 미소가 남긴 따뜻한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혜진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미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는 더 이상 창가에 찾아오지 않지만 혜진 씨는 자신의 마음속에 미소와 함께한 시간들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미소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 내가 내게 준 따뜻함 절대 잊지 않을게. 혜진 씨는 미소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이 서로를 많이 사랑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 씨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미소를 떠올리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작은 존재가 혜진 씨의 삶에 남긴 따뜻함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은 그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다음 이야기로는 강아지를 잃어버린 한 부부가 5일 동안 한 일을 들려드릴게요. 사랑스러운 치와와
별이는 한 부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부부의 일상 속에서 늘 환하게 빛나는 작은 태양 같은 존재였죠. 매일 아침 별이와 함께하는 산책은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산책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를 탄 사람이 쌩하고 옆을 지나쳐갔고 별이는 깜짝 놀라 숲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별아, 어디가? 아빠는 간절히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별이는 어느새 숲속 깊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온 숲을 헤매며 별이를 찾아다녔지만 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진 그들은 결국 실종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간단했지만 희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종종 자신이 사라진 장소로 다시 돌아오곤 해요. 그 근처에서 기다리며 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보세요. 부부는 이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캠핑 장비를 챙기고 별이가 사라진 곳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는 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별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로 불러보자. 엄마는 결심한 듯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부부는 별이가 좋아하던 소시지를 구워 냄새를 풍기면 어쩌면 별이가 그 냄새를 따라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부부는 소시지를 구워댔습니다. 소시지 냄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무 사이를 지나고 풀숲을 넘어서 숲속 깊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5밤을 보내며 별이가 그리워할 냄새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희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시 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엄마는 지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우연히 마을에서 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앉아있는 별이를 보고 아빠는 외쳤습니다. 저기 별이다. 하지만 별이는 그들을 보자마자 다시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부부는 또 한 번의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별이를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부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슬픔 속에 지내던 하루하루. 그런데 별이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주민이 별이가 우리 집 앞에 왔어요 라며 연락해 온 것입니다. 부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보세요. 별이가 여기 있어요. 놀랍게도 별이는 이웃집 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부부가 별이를 떠올리며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이 그동안 구워댔던 소시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별이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소시지의 고소하고 익숙한 냄새는 별이에게 행복한 집에서의 시간을 떠올리게 했고 별이는 낯선 환경에 두려워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별이는 그리운 냄새를 따라 숲속을 벗어나고 한참을 걸어 마침내 자신이 떠나왔던 그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부와 별이가 행복하게 살던 집과 똑같이 생긴 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긁고 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듯이요. 그렇게 마침내 부부는 잃어버린 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별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부부는 별이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다시 소시지를 구웠습니다. 별이는 기다렸다는 듯 소시지를 맛있게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소시지를 얻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우리 이제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완벽하니까. 별이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별이와 함께하는 매일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